장보러 나온 이들로 붐비는 한 농산물 매장. 사람들이 채소를 고를 때 가장 중시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농약을 많이 안 준 거. 두 번째는 신선한 거. 먹거리 하나에도 건강을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이 유기농산물을 선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유기농이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농법에 의해 생산된 농산물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나라 유기농업의 역사는 약 50여 년. 2012년 5월 친환경 농산물 인증 제도가 변경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2012년 오늘의 유기농업의 현실과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2012년) 대한민국 유기농업의 현주소를 찾기 위해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에 위치한 담양습지. 하천과 습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국내 유일의 하천습지며 50여 종이 넘는 조류들의 서식처로 람사르 협약에 의해 습지 보존구역으로 지정받았다. 그 담양습지 근처에서 우리는 한 시설 농가를 만났다. 하우스 옆으로 듬성듬성 보이는 흙더미들. 녹비작물을 이용해 만든 거름이다. 녹비작물이란 유휴농경지에 심었다가 수확하지 않고 식물의 줄기와 잎 모두 거름으로 사용하는 작물을 말한다. 오봉권 씨는 녹비작물 비료를 이용해 토마토, 상추, 케일 등 다양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유기농산물 재배에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병충해 방지라고 한다. 저희 유기 재배는 이미 병이 왔을 때 이렇게 치료를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예방 차원에서 끈끈이 트랩을 설치를 해놓고 그 빈도의 차이를 봐서 이 방제할 수 있는 이 천적을 걸어두게 되죠. 끈끈이 트랩에 해충이 포획되면 그 해충의 천적인 곤충이나 친환경균들을 살포한다. 화학적 방법 대신 친환경 방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농장의 유기농법은 열매가 맺기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된다. 식물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암술에 수술에 꽃가루가 묻어야 하는데 이때 특별한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다. 관행재배에서는 이 수정하는 약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유기재배는 그 약재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벌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행재배란 수확량을 우선시하며 화학비료 등을 사용해 농사를 짓는 일반적인 농법을 의미한다. 그에 비해 유기재배란 일체의 농약은 물론이고 화학비료도 주지 않는 농법을 일컫는 말이다. 오봉권 씨는 왜 손쉬운 관행농업이 아닌 유기농업의 길을 선택했을까? 친환경 인증을 받게 된 계기는 저는 참 우연한 기회였어요. 제가 2001년도에 기농에서 친환경 육성법이 마련이 돼서 그때 우연한 기회에 친환경 육성법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관행농법을 탈피해서 인증을 받게 됐죠. 1997년 제정된 친환경농업 육성법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보존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친환경 농업이라 정의하고 있다.
과거에는 사실은 우리가 그 농산물 다수학을 위주로 많이 생산하면서 유기농업이 상당히 홀대를 받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부에서도 유기농업이 가지는 여러 가지 중요성을 인식을 해가지고 1997년도부터는 우리나라 법 테두리 내에서 육성을 하고 기술 개발을 하는 그런 체계로 바꾼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법에 의해 생산 방법과 사용 자재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과 무농약 농산물의 인증 기준이 마련됐다. 이는 오는 2013년까지 다른 농산물 인증 제도와 더불어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더욱 간소화할 전망이다. 그렇다면 유기농업이 갖춰야 할 요건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유기농업은 생태계 순환을 돕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태의 원칙. 토양, 식물, 동물, 인간, 그리고 지구의 건강을 함께 유지하고 조장하는 건강의 법칙. 현 세대에서 다음 세대의 건강과 행복, 환경을 지키는 배려의 법칙. 사람은 물론이고 자연, 생물들이 환경과 생존의 기회에 대해서 공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공정의 원칙을 갖춰야만 유기농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기농업이 실제로 토양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알아보기 위해 농촌진흥청을 찾았다. 이곳은 농촌진흥청 유기농업과에서 토양 환경을 추적하기 위해 만든 시험 포장이다. 토양을 10년에 걸쳐 화학비료 처리 포장, 비료를 전혀 주지 않은 무비료 포장, 유기질 비료, 녹비 처리군 등 8개 각기 다른 토양을 만들어주었다. 이 중 가장 대비되는 2곳에서 토양 샘플을 채취해 성분을 비교해보기로 했다. 지금 바로 여기 서 있는 곳이 관행농업 포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화학비료를 사용한 관행농업 토양에서 샘플을 채취했다. 다음으로는 녹비를 재배해서 토양에 환원한 녹비 처리군, 즉 유기농업 포장에서 흙을 채취했다. 과연 두 토양은 어떤 차이를 보일까? 채취한 토양을 바로 비교할 수는 없다. 그늘진 곳에서 2, 3일 자연 건조시킨다. 그리고 약 2mm의 채로 쳐서 이처럼 분석용 시료로 만든다. 그리고 두 토양을 동일한 무게로 원소 분석기에 넣는다. 원소 분석기는 산소를 공급하며 수천 도의 열로 시료를 연소시킨다. 이를 통해 시료 속에 탄소, 수소, 산소 등이 얼마나 들어있었는지 알 수 있다. 유기농 토양과 관행농업 토양의 토양 중에 탄소와 질소의 함량을 비교하기 위해서 실험하는 과정입니다. 분석 결과 토양 내 질소의 양은 유기토양이 약 2.3배 더 많았고, 토양 속 유기물 역시 유기토양이 관행토양에 비해 2.4배나 많았다. 관행농업 토양과 유기농업 토양 속 유기질과 질소량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이 차이가 실제로 작물이 자라는 데 영향을 미칠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두 번째 실험을 진행하기로 했다. 미생물 동정이란 미생물의 종을 파악하고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등을 연구하는 곳이다. 유기농업 토양과 관행농업 토양을 적정 농도로 희석해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먹이원들이 담긴 2개의 플레이트에 접종했다.
결과는 유기농업 토양의 플레이트가 더 많은 색깔의 발현을 보임으로써 더 많은 미생물이 들어있음을 입증했다. 물 맑고 공기 맑은 충북 괴산. (2015년) 세계 유기농 엑스포 개최지로 예정된 우리나라 대표적 유기농업 지역이다. 이곳에서 우리는 미생물이 유기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로 했다. 토양 속 미생물 연구에 힘써온 이태근 씨. 화학 비료를 쓰지 않고 미생물 농법으로 친환경 작물 재배를 해왔다고 한다. 대단하다. 이게 보시면은 이게 요게 뿌리 혹입니다. 요게 이제 뭐냐 하면은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고정하는 균이거든요. 이게 근류균이라 그럽니다. 요 혹처럼 달려 있는 게 있죠. 이태근 씨의 유기농업 재배지 바로 옆에는 일반적인 관행농업을 하는 곳도 있다. 그곳에서 동일한 콩작물의 뿌리를 뽑아보기로 했다. 이야, 진짜 이게 차이가 나네. 이게 유기농업에서 생긴 뿌리하고 여기서 생긴 뿌리의 차이가 지금 똑같은 이 겨울에 똑같은 거의 비슷한 땅에 지금 비교를 해도 이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것은 유기농업이 정말 흙을 가꾸고 살리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봐도 유기농업으로 자란 콩작물의 뿌리가 관행농업에서 자란 콩작물의 뿌리보다 훨씬 풍성함을 볼 수 있다. 다음 날 아침, 괴산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다. 이 지역 밭작물의 특징은 1년에 거의 2번 재배. 시흥시 친환경연구회 회원들이 미생물 농법을 배우러 온 곳이다. 쏟아보세요. 깨먹죠. 제가 끊으라고 할 때 딱 끊으시면 됩니다. 모두들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현직 농부들이다. 공견 초기 적종제 200g씩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200g, 0.1% 200g 넣습니다. 200g 뽑으세요. 네, 뽑으시면. 아니요, 좀 더 하셔야 됩니다. 아,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짧게는 5, 6년에서 길게는 20년 넘게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들이 마치 학생이라도 된 듯 열심히 실습을 하고 있다. 삼삼오오 모여 다양한 친환경 비료를 만들어 본 소감은 어떨까?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실제로 농사 지으면서 많이 활용할 수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볏짚을 이용한 친환경 퇴비 만들기다. 다양한 미생물을 첨가하기 위해서 이제 2종을 씁니다. 인산 가용화를 위한 인산 가용화제 특허 미생물하고요. 500g 정도 더 넣으세요. 이거를 이제 나중에 시멘트 베비듯이 몇 번은 물 주면서 왔다 갔다 해야 골고루 섞이게 되는 거예요. 일단 됐고요. 더할 나위 없이 진지한 표정이다. 퇴비 만들기는 유기농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퇴비를 저 몇 삽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잘 발효된 퇴비를 그 다음에는 장에서는 퇴비 업계에서는 더미를 보통 한 2m 이상씩 쌓아요. 그럴 때만 농약은 전혀 쓰지 않고 화학 비료도 최소화해야 하는 유기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흙의 힘이다. 재배 작물에 꼭 맞는 건강한 토양을 관리하지 못하면 농사는 망친다. 다 만들어진 퇴비는